오늘 사연은 은퇴한 남편이 하루 세끼를 집에서 해결하며 아내의 평범한 일상을 산산조각 낸 뒤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평생 3남매 키우고 시댁 챙기고 남편 내조하며 살아온 아내. 그녀는 드디어 나를 위한 시간을 갖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보, 밥은? 그 세 글자가 하루를 지배했고 아내는 다시 가사 노동자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견디다 못해 지갑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순간 거실 한가운데에서 은퇴한 남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무릎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사람 사이에 숨겨져 있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삼식이 은퇴 대참사와 그 뒤에 숨겨진 부부의 깊은 속사정,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남편이 은퇴하던 날 저는 아침부터 이유 모를 들뜸을 느꼈습니다. 겉으론 이제 당신도 쉬어야지요 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마치 오랜 가시가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생 새벽마다 남편을 깨우고 그의 출근 시간에 맞춰 밥을 차리고 도시락을 싸고 재촉하면서 살았습니다. 아이들까지 챙기던 시절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지요. 그런데 이제 그 촘촘했던 의무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친구 미선이는 벌써 취미반을 다니기 시작했고 순자는 남편 은퇴하자마자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다며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저도 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나도 한번 내 인생을 살아보자. 이젠 나도 좀 쉬자. 퇴직 첫날 아침 남편은 여유 있게 늦잠을 자고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런 게 황혼의 여유지하고 흐뭇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오후엔 기분이 좋다며 저에게 산책을 가자고 하더군요. 저도 모처럼 기분이 좋아 따라 나섰습니다. 걷는 동안 남편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 후배 이야기, 앞으로 뭘 해보고 싶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가보섭을 보며 우리도 이제 좀 편하게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은퇴 첫 주는 그렇게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도 아무도 재촉하는 사람이 없고 간단한 샌드위치 하나로 느긋하게 점심을 때우는 살. 남편도 며칠 동안은 스스로 마당을 쓸고 화분도 다시 정리하고 장도 봐오며 이제 집안일도 내가 좀 해야지 하고 의욕을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런 모습이 참 고마웠습니다. 이 정도면 함께 조용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겠구나.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딱 열흘이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남편은 점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했고 결국 소파에 거의 눕다시피 앉아 텔레비전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뉴스를 시작으로 점심에는 시사 프로그램, 저녁까지 이어지는 예능과 드라마. 남편의 하루는 TV 채널 순서대로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점심 뭐야? 그 말투엔 부탁이 아니라 당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자 또 오늘은 뭐 먹어? 또 다음 날 여보, 배고픈데. 제가 책을 덮고 한숨을 쉬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하면 당신도 편해지고 좋지 않나?
우리 같이 지내는 거잖아.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까칠하니. 같이 지낸다는 말은 남편에게는 내가 더 많이 움직인다는 뜻인지, 왜 저만 더 바빠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누워있고 싶어 소파에 앉으면 남편은 어느새 제 옆에 와서 심심한데 뭐 좀 보자 라고 리모컨을 휘저었습니다. 제 시간을 가로막는 건 남편의 존재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은퇴는 제가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제 마음속 어딘가에 위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은퇴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나면서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처음 며칠 동안 보여주던 적극적인 집안일 참여 의욕을 잃고 어느 순간부터 거실 소파의 일부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치 소파에 남편의 흔적이 파묻힌 것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TV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 남편의 첫 마디는 항상 같았습니다. 여보, 밥은? 부탁이 아니라 기본 제공되는 서비스를 확인하는 말투였습니다. 제가 조금 피곤해 보이면 아침은 간단히 해도 돼. 그냥 밥이랑 국 있잖아. 라고 말했지만 막상 밥에 김이라도 하나 빠지면 서운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면 남편은 슬그머니 부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여보, 점심 뭐야? 저는 그때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점심은 누가 챙겨주지? 아침 설거지를 마치기도 전인데 점심을 준비해야 하는 현실이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서서히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식사란 하루를 채우는 3번의 일과였지만 저에게는 하루를 갈아넣는 3번의 노동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손목이 욱신거릴 만큼 아팠습니다. 잠시 냄비를 내려놓고 부엌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남편이 방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직 점심 안 했어? 그 말투 속에는 제가 아파 보이는지 힘들어 보이는지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손목이 좀 아파서 잠깐 쉬고 있었어. 라고 조심히 말했더니 남편은 곧바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국은 끓일 수 있잖아. 국은 손 많이 안 가잖아. 그 순간 저는 국보다도 더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그저 본인이 배고픈지가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남편의 시선은 자꾸만 부엌을 향했습니다. 제가 도마 앞에 서 있든 설거지를 하든 부엌 문틈에서 남편의 그림자가 보일 때면 제가 어느새 감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좋아하는 라디오 방송을 들으며 기분 좋게 김치를 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부엌까지 걸어와 말했습니다. 김치 타는 냄새 나는데 너무 볶은 거 아니야? 순간 제 호흡이 딱 멈췄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 밥을 해주는 거지?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지적을 받아야 하지? 그날 저는 국자 하나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싱크대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모르는 사이에 제 하루, 제 공간, 제 시간을 모두 잠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잠깐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으면 남편은 꼭 그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이거 좀 같이 봐.
여기 이 사람 말 말이야. 저는 TV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남편은 제가 당연히 함께 봐줘야 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소파에 조금만 조용히 앉아 있어도 왜 그래? 기운 없어? 라고 묻는 남편의 말은 배려가 아니라 감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집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 가면 일부러 천천히 걸었고 사소한 장도 두세 군데를 나눠서 보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백화점까지 가서 별것도 아닌 물건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안에서는 더는 제 숨구멍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남편이 TV를 보다가 내뱉은 한마디가 제 속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회사 다닐 때는 당신 하나만 챙기면 됐는데 집에서는 일이 더 많네. 저는 들고 있던 냄비 뚜껑을 떨어뜨렸습니다. 당신 하나만 챙기면 됐다? 그럼 나는 그동안 뭘 했던 거지? 그 말은 제가 살아온 세월을 통째로 지워버리는 한 줄의 칼날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집이라는 공간이 그 순간 완전히 낯설어졌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몸이 무겁고 허리도 욱신거렸습니다. 전날 김치 몇 포기를 다듬느라 무리를 했던 탓인지 아침부터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점심은 간단하게 라면이나 끓여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남편은 아침부터 유난히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은 남편은 TV 채널을 돌리다 뉴스에 멈추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물 좀 갖다 줘.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어 바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물 한 잔이잖아. 빨리 좀. 그 말투에는 사람을 부르는 배려가 아니라 당연히 움직여야 하는 존재에 대한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젖은 손을 털고 천천히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아무렇지 않게 받아 마시고 다시 TV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남편은 또 부엌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여보, 점심은 뭐야? 오늘은 좀 든든하게 먹고 싶은데. 저는 무거운 솥뚜껑을 들다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아침 설거지도 아직 덜 끝났는데 오늘은 그냥 간단히 먹으면 안 될까? 나 어제 너무 무리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는 듯 하더니 이내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신은 왜 요즘 이렇게 게을러졌어? 예전엔 뭐든 척척 잘했잖아. 그 말에 제 속이 퍽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게을러졌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고단한데? 그 순간 가슴속에 쌓여있던 짐들이 폭죽처럼 터져나갈 조짐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제 표정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소파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점심 준비되면 불러. 시장 봐 온 것도 있으니까 그걸로 뭐든 해. 그 말을 듣고 저는 주전자 뚜껑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팔목이 떨리고 속이 뒤틀리고 눈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왜 이래야 하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점심을 차려놓자 남편은 식탁으로 와 아무 말 없이 먹기만 했습니다. 한 숟가락 뜨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이 왜 이래? 이거 소금 너무 넣은 거 아냐? 그 말은 기름불에 떨어진 물방울처럼 제 감정을 치익하고 자극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내려놓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놀란 듯 저를 바라보더니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정도 말도 못해? 내가 당신 밥 먹여 살릴 때는 당신이 이런 말 한 적 없었잖아. 그 말이었다. 그 한마디, 제 심장이 쾅 하고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나를 먹여 살렸다고? 남편은 더 말했습니다. 그렇잖아. 내가 돈 벌어왔으니까 당신이 집에서 살림한 거 아냐? 저는 머리가 하얘지고 심장이 뜨겁게 부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나는 당신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키우고 당신 부모님 챙기고 명절마다 음식하느라 허리 나가고 나는 뭐야? 나는 그동안 뭐 한 거냐고. 남편은 순간 말문이 막혔는지 입을 달싹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앞치마를 풀어 의자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보, 어디가? 저는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몰라. 당신이 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오늘은 당신이 스스로 해결해.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허둥지둥 제 뒤를 따라오려다 멈춰 섰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차갑게 식은 공기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퍽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처음으로 걷고 있는 걸까?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걸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설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숨을 쉬고 싶었습니다. 집안의 그 무거운 공기, 매일같이 반복되는 밥설거지 눈치 보기의 삶이 갑갑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마치 큰 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내가 왜 이렇게 떨고 있지? 집 밖으로 나가는 게 왜 이렇게 두렵지? 그때였습니다. 문 사이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잠깐만, 어디 가는데?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철컥 닫히는 소리가 마치 지난 30년의 희생이 조용히 끝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나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슬픔이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밥 짓는 기계가 된 걸까? 언제부터 내 이름이 사라지고 누군가의 아내만 남게 된 걸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살아있다는 기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집안에서는 그 후 상상 못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나중에 남편이 고백했습니다. 제가 나가자마자 남편은 처음엔 화가 났다고 합니다. 아니, 점심에 놓고 어디를 간다는 거야? 혼잣말로 그렇게 투덜대며 수저를 들었지만 딱 한 숟가락 뜨는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걸 혼자 먹는다고? 평생 누군가 차려준 밥만 먹어온 사람에게 그 한 숟가락은 이상하리만큼 쓰고 뜨겁고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제야 남편은 알게 된 겁니다. 밥은 그냥 밥이 아니었다는 것을. 거기에는
아침마다 손 씻으며 흘린 물방울, 장바구니 들고 다닌 시간, 불 앞에서 흘린 땀, 나름의 정성, 내 몸의 고단함이 모두 담겨 있었다는 걸. 그러나 남편은 그걸 한 번도 고마움이라는 말로 표현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제자리가 텅 빈 식탁을 멍하니 바라보다 주방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싱크대에는 아침에 썼던 그릇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고 조리대 위엔 손질하던 야채 몇 가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은 그 주방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그제야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잠시 후 남편은 조심스레 설거지를 해보려 했지만 접시 하나를 놓쳐 바닥에 깨져버렸습니다. 그 소리에 집안은 울릴 정도로 쨍하게 퍼졌고 남편은 그 앞에 멍하니 서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멈춰 있었다고 합니다. 깨진 접시 조각을 보며 남편은 갑자기 제 손 가득한 굳은 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제가 감춰놓은 듯한 아픈 손목, 시큰거리는 허리, 붓기 빠지지 않는 발목. 그제야 남편은 중얼거렸답니다. 그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던 건가. 남편은 후회가 밀려오자 허둥지둥 현관문으로 달려와 신발을 신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검정 슬리퍼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걸 바라보며 문득 멈춰 섰다고 합니다. 그 슬리퍼가 마치 너 없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남편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서 현관문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문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하필 그때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잡고 싶은데 잡을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떠난 이유가 갑자기 화가 나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이고 쌓였던 상처 때문이라는 걸. 남편은 결국 문을 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가장 작고 쓸쓸한 모습으로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이 장면은 제가 나중에 직접 들은 이야기였지만 들어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왜 사람은 잃을 뻔해야 소중함을 깨닫는 걸까? 그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진짜 변화의 순간은 이제부터였다는 걸. 제가 집을 나간 지 1시간이 지났을 무렵 남편은 텅 빈 집안을 어색하게 서성였습니다.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불편했습니다. 평생 누군가 집안에서 움직여주던 소리, 밥 짓는 소리,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 컵 내려놓는 소리조차 남편에겐 당연한 배경음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주방도 거실도 방도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고요했지만 그 고요가 남편에게는 허전함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결국 TV를 켜고 억지로 분위기를 채워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집안에 울리자 더 외로워졌습니다. 누군가 말하고 있는데 대답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철렁하게 만들었거든요. 남편은 리모컨을 끄고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적막한 거였나? 그때 갑자기 남편의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남편은 말했겠죠. 여보, 국 있지? 반찬 좀 꺼내줘. 밥은 얼마나 남았어?
그러나 그날 대답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난생 처음 냉장고 문을 열며 먹을 걸 찾아야 한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제가 아침에 준비한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있었지만 남편은 막상 뭘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게 뭐였지? 이건 데워 먹는 거였나? 그냥 먹어도 되나? 결국 남편은 전자레인지 앞에서 버튼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 단순한 버튼 하나가 그날만큼은 마치 복잡한 기계 조작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고민하다 반찬통을 꺼내들고 뚜껑을 여는 순간 국물이 찰싹 튀어 남편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으앗! 뜨거움에 놀란 남편은 반찬통을 떨어뜨릴 뻔했고 그제야 허둥지둥 물을 틀어 손등을 식혔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늘 기름튀고 뜨거운 걸 만지던 저의 손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늘 괜찮다고 웃던 제 표정 뒤에 얼마나 많은 작은 상처들이 있었는지 그제야 남편이 눈치채기 시작한 거죠. 남편은 허겁지겁 점심을 해결하고 나서 설거지를 하려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접시 하나를 잡는 순간 이미 오전에 깨트린 그릇의 기억이 떠올라 손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설거지는 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남편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힘든 걸 여보는 매일 했던 거야? 남편 자신도 놀랐을 겁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이 남편은 그동안 제가 하는 일을 가벼운 집안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하루 만에 그 가벼움이 얼마나 무거운지 깨닫게 된 거죠. 오후가 되자 남편은 문득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걸까 했지만 걸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화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제가 정말 떠나버렸다는 현실이 갑자기 너무 생생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카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띠링. 아들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아빠, 오늘 점심은? 엄마는 어디 가셨대? 남편은 그 짧은 메시지를 읽는데 갑자기 목이 메었다고 합니다. 아들도 엄마에게만 뭐든 물어봤지. 나는 왜 한 번도 책임을 느낀 적이 없었지? 남편은 아들에게 답장을 쓰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던 거죠. 아빠도 몰라. 엄마가 나갔어. 그 문장을 쓰기까지 남편은 오래 망설여야 했습니다. 저녁 무렵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자 집안은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는 그 시각에 저녁거리를 준비하면서 냄새로 집을 채웠겠죠. 그런데 그날은 부엌에서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없었고 밥 짓는 수증기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부재를 비로소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고 합니다. 참 초라했다고 해요.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는 걸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의 얼굴. 그 얼굴을 보며 남편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그제서야 남편의 눈가가 젖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집안의 적막은 더 커졌습니다. 남편은 결국
하루 종일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여보 돌아와줘. 그 목소리는 말이 아니라 한숨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남편은 몰랐습니다. 그의 하루를 뒤흔들 결정적 사건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사건이 남편을 완전히 바꾸는 첫 번째 전환점이 되리라는 걸. 남편이 은퇴하고 몇 달이 지나는 동안 저는 마치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엔 남편의 밥, 점심엔 남편의 심심함, 저녁엔 남편의 리모컨 전쟁.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집안의 시간이 멈추는 듯한 느낌.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일처럼 들릴지 몰라도 한 사람의 일상이 무너지는 건 그렇게 사소한 순간들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뒷발치고 들어온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묻습니다. 오늘 반찬은 뭐야? 저는 그 말이 칼날처럼 들렸습니다. 당연히 제가 차려야 한다는 듯한 말투. 그 순간 갑자기 답답함이 가슴 끝까지 차올라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숨을 쉬자 남편은 의아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왜 그래? 힘들어? 그 목소리엔 걱정도 이해도 없었습니다. 그저 밥이 늦어지나 하는 불편함이 묻어 있을 뿐이었죠.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이 멈추고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도 놀랄 정도로 조용한 눈물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도 참을 수도 없는 오래된 피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왜 울어? 내가 뭘 잘못했나? 저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당신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집안은 조용했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멀뚱히 서 있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단 한 번도 나의 일상을 바라본 적이 없구나. 남편이 방문을 닫고 들어간 뒤 저는 천천히 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은 떨리고 눈가는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득 남편의 방문 틈으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누르는 듯한 흐느낌. 남편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평생 가족 앞에서 눈물조차 보인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단단하던 사람이 문 뒤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문 앞에 다가갔습니다. 여보 울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숨기려는 떨림이 그대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낮고 굵은 목소리가 힘겹게 새어나왔습니다. 나도 요즘 내가 뭔지 모르겠다. 저는 그 말에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이어 말했습니다. 평생 회사만 다니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나도 솔직히 무섭다. 그 자리에 서서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겉이 아니라 속을 바라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불안했고 길을 잃고 할 일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TV만 보던 건 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이 무심해서 배려가 없어서 나를 집안일 하녀처럼 생각해서 힘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혼란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이해한다고 해서 제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가 왜 이렇게 멀어졌는지는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방문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둘 다 힘들었나 봐요.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은 문을 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느린 속도로 방문 아래 틈으로 작은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불을 켠 것이었죠. 그리고 남편은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달라져야 할 것 같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오늘 흘린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는 첫 번째 신호라는 것을. 남편이 방문 안에서 조용히 울던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TV 앞에 앉아 있었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당연한 듯 밥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제가 움직일 때마다 리모컨을 들고 따라오던 행동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굳어진 생활 방식은 잠깐의 눈물이나 후회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남편이 자연스럽게 바꿔주기를 기대해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거실 테이블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 꼭 말해야 한다. 손끝이 떨릴 만큼 긴장됐지만 이젠 더 늦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뉴스 채널을 보다가 슬쩍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여보, 점심은? 하고 말했겠지만 오늘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툭! 작은 소리였지만 남편의 어깨가 움찔하며 긴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남편은 천천히 소파에 등을 붙이고 앉았습니다. 그 얼굴엔 불안, 미안함, 그리고 아주 작은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집의 손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이 집의 종이 아닙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듣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둘 다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지켜야 합니다. 남편은 숨을 삼켰습니다. 긴장한 사람은 작은 소리도 크게 냅니다. 저는 미리 적어둔 종이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줄씩 읽었습니다. 첫 번째 규칙, 집밥 3끼 함께 준비한다. 아침은 남편이, 점심은 제가, 저녁은 같이 한다. 남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두 번째 규칙, 서로의 시간을 침범하지 않는다. 저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나만의 시간을 선언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외출하거나 독서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제게 묻지 않고 따라오지 않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규칙, TV 리모컨은 순번제로 사용한다. 이 말에 남편은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의 표정을 읽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는 계속 일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당신도 자유시간을 찾고 집안일도 나누고 나도 내 시간을 찾아야 할 때예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도 나만의 시간을 가져도 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당신도 필요하면 만들면 돼요. 남편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통 앞에 서서 허둥지둥 고무장갑을 끼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설거지 내가 할게. 저는 그 모습을 몇 초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고무장갑을 껴본 적이 언제였던가. 아니, 결혼 후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물소리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손이 서툴게 접시를 문지르고 컵을 헹구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어린아이처럼.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구나.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설거지를 다 마친 뒤 쑥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 잘했어요. 그 순간 우리가 잃어버렸던 어떤 연결이 아주 조금 회복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이제 남편은 바뀔 준비가 되었고 저 역시 제 삶을 되찾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서툴게 설거지를 하고 난 뒤 집안에는 그동안 느껴본 적 없는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불편함도 아니고 어색함도 아니고 마치 아주 먼 길을 돌아 다시 집에 들어온 사람과 마주 앉은 듯한 조용하지만 따뜻한 긴장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이 어떻게 행동할지 살짝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남편이 먼저 부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아침은 내가 할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은 떨리고 동작은 엉성했습니다. 계란을 깨다가 껍데기가 국물 안으로 들어갔고 프라이팬 기름이 튀자 깜짝 놀라 도망가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누구나 처음엔 서툴죠. 남편은 얼굴을 붉히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지 몰랐네.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와 닿았는지 모릅니다. 평생 먹고 살기 위해 앞만 보고 달리던 사람, 가족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사람, 그 사람이 갑자기 집이라는 새로운 세상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초보자가 된 것입니다. 식탁에 앉아 서로 마주보며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맛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아침 식탁에 처음으로 함께 만든 음식이 올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예고한 대로 나만의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저는 조용히 카디건을 걸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집 밖 공기가 이렇게 시원한 줄 몰랐습니다. 카페에 앉아 책을 읽는데 문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지금 뭐해? 저는 천천히 그리고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나만의 시간이에요. 6시에 돌아갈게요. 남편은 잠깐 말이 없었고 이윽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조심히 와. 그 짧은 대답이 저에겐 굉장히 큰 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TV를 보지 않고 식탁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 시간 존중할게.
나도 연습해 볼게. 저는 그 쪽지를 들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생각보다 더디고 어쩌면 서툴고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그 서툼 속에는 진심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탁구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게 나도 한번 해보려고. 그 말이 어찌나 귀엽고 또 어찌나 대견하던지요.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 공연표 2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당신 좋아하는 가수 나온다길래 같이 가볼까 해서. 평생 문화생활에는 관심도 없던 그 사람이 말입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남편이 변한 게 아니라 남편도 드디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집안에서 리모컨 전쟁은 사라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의 시간을 나누고 가사도 나누고 무엇보다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은퇴는 우리 둘에게 새로운 시작이네요. 남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조금씩 다시 맞춰가면 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싸우던 이유도 서먹했던 이유도 사실은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를 너무 오래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커튼 사이로 노을이 스며들 때 남편이 제 손등을 살짝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저는 작은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더 잘 살아봐요. 인생의 후반전, 우리가 다시 동반자가 되는데 필요한 건 큰 사건도 거창한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걸음의 용기, 한 번의 대화, 한 번의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늦게 배울 수 있고 누구나 다시 사랑할 수 있다.